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그 이상의 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외국인 쌍끌이 매수, 천조 규모 원전 부활, 최저점에서 날아오를 원전 대장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갈등, 지금 러시아와 유럽과의 갈등에서 중국과 아시아계,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될 구조가 나오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5월 24일 중심으로 해서 쿼드 악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북핵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쿼드의 협정을 논의한다라는 이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요 눈엣 가시인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요런 다양한 국가들을 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단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금들은 미국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요. 안 그래도 유럽하고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이고 그죠? 자연스럽게 이 중국 쪽에 갈등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이 미국 지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거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될까요? 글로벌 자금들이 유럽에 머물지 않고 한국에 머물지 않고 러시아에 머물지 않고 중국에 머물지 않고 바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몰리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 정상화가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제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만 나온 현상이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중심의 주식시장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2009년도 당시에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왔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긴축이라고 해서 다시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경제가 슬슬 정상화되자 금리를 인하시켰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 양적 완화를 했고요. 양적 완화 이후에 자연스럽게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실제 2009년도에 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양적 완화가 쭉 이어졌고 양적 완화가 종료된 다음부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까지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증시는 어떻죠? 미국만의 독보적인 회복이 나오면서 성장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도 유럽 경제는 어렵다, 뭐 어렵다, 다 어려운데 미국 경제만 괜찮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만 독보적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20년도 이배 금리 인상 시기 기점부터 횡보를 하고 자리 잡고 다시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 이후에 증시는 잠시 위기를 겪다가 어떻게 될 가능성?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즉 여러분들께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한국 증시도 현재 저가를 잡고 다시 본격적인 반등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단 못하겠지만 과거 우리가 2015년 당시에도 변곡점 이후에 추세 우상향을 보였던 증시의 현상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가를 찍고 신고가를 찍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시에서 좋은 종목들, 보다 더 확실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은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 봅니다. 첫 번째, 확실한 이슈를 가진 이 주식입니다. 되돌릴 수 없을 만한 제대로 된 이슈를 가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엔 전기차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부의 정책으로 기술의 발전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뭐 단순하게 뭐 기업이 혼자서 생산하고 지금 현재 발전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주도에서 기술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금이 주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는 소리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규제가 완화하게 되게 되면 해당 업종에 빠른 기술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함께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가능성, 기대감을 키우는데 바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냐면 이 얘기도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보다 확실한 주식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들 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글로벌적인 흐름이 이미 원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주도에서? 미국의 주도에서. 특히나 이번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친미 정권으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그리고 이해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공략해야지 좋을지 가장 안전한 종목들을 제가 오늘 골라왔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종목들을 골라왔으니까 여러분께 종목까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원전이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내가 무슨 이거 뭐 지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원전이야 뭐 원전 이야기 근본부터 꺼내냐 뭐 여러분 싫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듣고 나시면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루하셔도 뭐 지루하게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자 보면 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줄여서 원전이라고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고가 나면 주변에 막대한 영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다. 다양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이루어지고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적고 안정적으로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보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이 원전의 방식이 핵 분열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 분열이란 무엇이냐? 우라늄 235를 가지고 열성 중자를 부딪혀 버리면 두 개로 깨지고 두 개로 깨지고 나면 열 에너지와 함께 고속 중자 그리고 핵 분열 생성 물질들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진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발전소를 돌리는 거죠. 뭐 뜨거운 열을 뭐 증기로 전환해서 뭐 터빈을 돌려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든가 요런 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발전소의 발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원전의 시작 일정입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원천 기술 자체가 미국에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1951년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전까지는 위험한 군용 기술로 취급받았던 원자력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선언 이후 민간 부분에서 평화적 이용이 공식화되었다. 그전까지는 무기 기술로만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발전소로 사용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술을 기점으로 해서 뭐 그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에서 들여왔고요. 미국이 이 원자력 기술을 줌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가 나와주게 됐죠. 이렇게 각 국가들을 협장하고 지금 현재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맘만 먹으면 사실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핵 미사일을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원자력 발전 기술을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 측에서 이게 주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최초의 전력망 송출은 1954년부터 소련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2022년 세계 총 445개 가동 중인 상업 발전 원자로가 있고 실제 가동률은 70% 전후고 전 세계 상업 발전의 약 10%가 원자력으로 생산됩니다. 거의 뭐 선진국들 중심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프랑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뭐 등등등등 유럽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이하의 뭐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원전 전기 생산 비율에서 30% 정도가 바로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게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70%가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이시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실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독일에 갖다 팝니다. 예. 독일에 갖다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생산이 됐었던 거죠. 근데 문제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커져 나가고 있었는데 2016 년도까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 원전 사고가 크게 두 가지가 터졌는데요. 체르노빌 사건하고 후쿠시마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련 시절에 그 러시아가 너무 급하게 짓다가 문제가 더 발생해 가지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 거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실 이런저런 뭐 음모론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게 되자 자연재해 문제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망가져 버리게 되면 이걸 막을 수도 없는 사태가 나와 버리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딱 우리나라에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의 생산 비율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실제 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원전의 생산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석탄과 LNG로 생산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떤 변화냐? 미국의 민주당의 변화인데요.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원래 보통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는요. 원전을 지지할 만한 생각이 이야기가 사실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게 보통 그전까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민주당은 원자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은 청정 에너지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죠. 앞서 보셨듯이 원전은 진짜 청정 에너지일까요? 정말 단점이 없을까? 아니에요. 다양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고 포장을 하면서까지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지구 온난화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당장에 모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전력 수급이 안정화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완벽하게 친환경 발전으로 가기 이전까지 무엇을 통해서 원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언론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인공태양 때문이라고도 또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원자력 발전하고 반대인 바로 핵융합을 지금 현재 구조로 가져가는데요. 중수소하고 삼중순소가 만나서 헬륨과 중성자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태양의 지금 현재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핵을 분열하고 인공태양은 핵을 융합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뭐예요? 핵을 분열시켰다가 융합시켰다가 분열시켰다가 융합시켰다가 이게 좀 반복하는 게 가장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특히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하나의 물질이 바로 인공태양을 가동시키는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시험 보시면 월성 원전 내 삼중수소 제거 설비에서 확보한 삼중수소가 전용 보관 용기에 187개가 보관 중인데 한수원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판매 단가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1g당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한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앞서 보셨듯이 핵 분열을 하는데 사용하는 핵 융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핵 융합에 삼중수소가 보이실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삼중수소라는 것이 바로 핵 융합에 사용된다. 우리가 차세대 전기 생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태양이라는 것 이런 인공태양의 발전에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에서 방류되고 있는 것도 삼중수소가 굉장히 논란이죠. 특히 일본이 장비를 활용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이목에 쏠린다. 뭐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거했는데 삼중수소는 일부러 제거를 안 한 거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이런 저런 논란 다 뒤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정보만 전달해 드리면 뭐가 맞다 틀리다를 뒤에 두고 일단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일단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핵 분열 없이 핵 융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삼중수소를 만들어야지만이 앞서 1g당 300만 원이라니까요. 그죠? 이런 비싼 것들 이렇게 이런 비싼 것들을 결국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다른 데서 안 만들어지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자력 핵분열 없이는 핵융합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즉 원자력 발전 없이는 인공태양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바로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극과 기업들은 이 원자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단점, 뭐 안발생 기형아, 토지 오염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 미래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앞서 보여드렸듯이 2030년까지 노후된 원전 10기를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2030년도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너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니었어? 대한민국 해외에 뭐 원전 수출도 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뭐 당장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원전에 앞서가는 국가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이후로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이 원전이 가동 중단하고 생산도 망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50 명이던 원전 부품업체가 일감 끊겨서 직원이 12 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간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망가진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복구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것이 망가지게 되면요. 빠르게는 2배 그리고 길게는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듭니다. 즉 최소 제가 5 년에서 10 년이라고 5 년에 15 년에 적었는데요. 최소 지금 5년 동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최소 한 10 년에서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복구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금 복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다? 바로 정부 주도의 복구가 시급하다. 자, 그럼 관련된 주식들도 당연히 정부 주도의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가 기업들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만 나눠서 찍어 놓으면 솔직히 원전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 여러분께서 빼먹지 않고 꼭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 뭐냐? 첫 번째는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고요. 국내 발전 설비 정비 선도 기업으로서 전력 설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력, 원자력, 양수 뭐 등등 그 이외에 다양한 설비를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전 기술입니다. 한국전력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 사업은 수력 원자력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이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 중에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도 가장 크고 정직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 마지막이다. 한전 산업인데요. 한전 산업 같은 경우 2010년 11월 지면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 수처리 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 공행 공사를 수행했고요. 2014년도에는 한빛본부 제1에서 6호기 원전 수처리 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들에 항상 손을 뻗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산업인데 대장은 누구다? 한전 기술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 종목에 그래도 몰빵하지 마시고 절대 종목들 가장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런 종목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가격에 언제 사야 되느냐?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난리냐면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을 바로
구형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구형테크가 뭐 하는 기업일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디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냐?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이오닉에도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실제 아이오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올라갈까요? 특히나 7월 달에 7월에 고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7월에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이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일정,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일정이 있어야 결국 주식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상승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그냥 마냥 좋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과 이슈가 있어야지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정이 나와야 주가가 상승하니까 여러분께 이런 일정이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한국전력과 같은 한전기술, 한국전력 뭐 등등등 한전 KPS 등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언제부터 상승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100% 무료로 타이밍과 일정이 나왔을 때 제가 시황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꾸준하게 업로드해 드려주고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근 이런 하락장 증시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바로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상에 100% 가장 좋은 종목들 무조건 수익 날 종목을 추천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80% 이상의 승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3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역시나 80% 이상 여러분들께 승률로서 좋은 종목들을 드렸죠. 특히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7월 달부터 이 매매는 계속해 왔었는데요. 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쭉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 7, 8, 9, 10, 11, 12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1, 2, 3, 4월 그리고 현재 5월 달까지 좋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수익이 났다는 점이 중요해요. 작년 7월이면 어디예요? 작년 7월이면 여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린 다음부터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3%에서 크게는 100%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이 궁금하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많이들 봐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뭘 드리고 있냐면 바로 극비 자료를 이번에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번에 올려드렸습니다. 극비 자료.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딱 들어오셔서 3만 명 이벤트 극비 자료 공개를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핵심 정보들만 쫙 정리해서 넣어놓은 자료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관련된 종목들 추천해 드려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이 극비 자료까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100% 무료로 주냐? 이거 나중에 우리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 분들만을 위해서 유튜브를 올려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절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정 수입을 충분히 많이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린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제가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맞을 수 없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꾸준히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80% 이상의 수익률을 내왔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런 공부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지금 현재 성장이 기회로 삼고 있다. 제 개인 매매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매매를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 매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자 그럼 저는 이미 충분한 수익들을 많이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만 제가 여러분들께 뭐 뒤통수를 치거나 뭐 나중에 뭐 세락하고 결탁해서 설거지 종목을 주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0% 그리고 무료로 계속될 겁니다.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유료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유료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해되셨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정보들은요. 이 제가 약속드린 세 가지 정보들은 100% 무료로 나눠 드리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만 이득을 챙기고 또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자료들 적어도 시장의 최고의 매매,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8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어디서 접속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바로 아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설명란과 함께 자세히 보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삼성 핸드폰이죠. 그리고 아이폰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링크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많은 수익들 볼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 제가 똑똑한 사람, 제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꾸준히 성실하게 분석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보셔서 증명하는 걸 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시면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한 달, 두 달 지켜보시면 증명이 됐다면 직접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에도 수익 잘 내고 있죠? 예, 그죠? 어플리케이션 받으신 분들 그리고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욕심만 안 내시면 충분히 많은 수익 잘 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만 잘 하셔서 많은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